현재 나스닥도 신고가를 돌파한 후에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비트코인 또한 신고가를 돌파한 후에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코로나19 사태 때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니까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또한 동시로 커플링으로 폭락을 했었죠. 그때 이후로부터 비트코인하고 나스닥이 거의 완벽하게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이 당시죠. 일봉상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2020년도 2월 달에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했죠.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비트코인도 폭락을 했어요. 비트코인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60%가 넘게 폭락을 했고, 자, 비트코인도 폭락을 했지만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요. 이 당시에 마찬 비트코인도 폭락을 했지만 나스닥 또한 비트코인과 함께 동시에 폭락을 했죠. 동시에 폭락을 하니까 미국 쪽에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명분 하에 시장에 유동성 자금을 풀어내는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죠. 그 뒤로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이 비트코인과 증시에 들어오면서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로 상승을 했지만 비트코인 또한 이때 코로나 쇼크를 맞을 때 나스닥과 동시에 커플링 쇼크를 맞고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서 유동성 자금이 시중에 진입하게 되니까 나스닥과 똑같이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거죠. 갱신했는데, 자, 이 고점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이 고점 구간에서 지금 비트코인 빠른 속도로 빠졌죠. 이 고점 구간에 나스닥이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풀어내면서 화폐 가치 하락,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빨아들이는 금리 인상을 실행을 했죠. 금리 인상을 실행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 증시 나스닥은 빠져도 비트코인은 디커플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 증시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거다라고 다들 예측을 했었죠. 많이들 예측을 했는데, 자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미 증시죠.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나스닥이 폭락을 했죠. 나스닥이 단기간에 폭락을 했고 조정이 들어온 거죠. 자, 조정이 들어왔는데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별도로 이제는 안전자산으로 해서 미 증시와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나스닥과 같이 동시에 폭락을 했죠. 커플링으로. 여기까지 완벽한 커플링 모습을 보여줬죠.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완벽한 커플링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몇 프로까지 조정이 들어왔느냐?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77% 정도, 77% 정도의 조정이 보였다라는 거죠. 보여졌고,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한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했죠.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나스닥 증시를 다시 한번 신고가로 끌어올렸죠. 신고가를 끌어올리면서 비트코인 또한 나스닥을 따라서 좀 늦게 따라붙긴 했어요. 좀 늦게 따라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나스닥을 따라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물론 직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나스닥 저항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 이 구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왜 이 구간에서
빠른 속도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냐고 다시 설명드릴 건데, 그러니까 제가 예측했던 거, 왜 비트코인이 그 전에 빠진다고 예측을 했냐면, 이 구간이 워낙 강한 저항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이 워낙 강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에 버티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빠질 거라고 봤는데, 나스닥이 고점 저항 구간에서 이 횡보를 하면서, 고점 저항 구간 어떻게 보면 횡보를 하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끌어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완벽한 커플링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이 당시가 양적 완화의 고점이죠. 이 당시가 양적 완화의 고점이고, 자, 이 고점이 양적 완화의 고점이에요. 양적 완화의 고점인데, 나스닥 또한 현재 양적 완화의 고점을 돌파한 시점이죠. 뭐 수치상으로 보면 비트코인보다 나스닥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해요. 비트코인이 지금 고점, 전고점 레인지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이죠. 지금 커플링을 움직이고 있는데 양적 완화의 전고점 라인에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이 양적 완화의 전고점 라인을 살짝 더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대비 나스닥이 좀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현재 아까도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쇼크 이후에 완벽한 커플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나스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 전고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뭐 비트코인 또한 현재 완벽한 커플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시점인데, 자, 제가 보는 관점으로 왜 지금 나스닥도 일단 나스닥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자, 보시는 차트는 지금 나스닥 차트이고, 이 당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이따 다시 한번 글씨는 다 써놨는데, 이때 당시가 닷컴 버블이죠. 이 닷컴 버블 00년도에 시작했던 닷컴 버블을 타면서 나스닥 지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죠. 닷컴 버블을 00년도 당시에 닷컴 버블을 타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지만 닷컴 버블이 꺼지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스닥 지수가 단기간에 80%, 미증시인 나스닥이 단기간에 버블 대비 대략 80% 정도 폭락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고점이죠. 닷컴 버블의 고점이라는 거죠. 닷컴 버블의 고점이고, 자, 이 당시의 고점은 어느 당시의 고점이냐? 이 코로나 쇼크 이후에 나스닥이 역사적인 신고가죠. 나스닥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이고, 이 큰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월봉으로 큰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자,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 닷컴 버블의 고점과 이 양적 완화의 고점을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상 나스닥은 가장 강한 추세선 상당 저항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이 보시는 그 차트의 기간봉은 월봉이에요. 한 달에 봉이 하나씩밖에 안 생기죠. 그리고 현재 월봉상 아직 거래일수가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 월봉상 지금 돌파를 단기적으로 추세선 바깥으로 가격이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 조정이 들어오면서 추세선 안으로 밀어놓고 있죠. 추세선 안으로 밀어놓고 있고, 만약 월봉상
이번 3월달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되면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상 나스닥에 가격이 있어서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을 단기간에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현재 돌파를 하지 못하고 현재 저항선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항선에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 장기적으로 이 워낙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물론 떨어지는데 기간이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밀어내기 시작하게 되면 나스닥의 완벽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은 동각으로 움직이는 동각 추세의 하단. 자, 동각 추세의 하단 구간이기도 한데 보시게 되면 직전에 양적 완화 어떻게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 라인까지 떨어져야지만 추세선 하단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동각으로 움직이는 동각 추세의 하단 레인지까지 밀려야지만 장기적으로 밀려야지만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인데, 이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나스닥이 대략적으로 이 직전의 저점, 이 금리 인상의 저점까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때 당시 이 고점에서 금리 인상을 맞고 쇼크를 맞았을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였느냐. 여기 써놨지만 나스닥과 비트코인하고 금리 인상을 실행하니까 동시 폭락을 맞았고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15,000불 라인까지 밀렸다는 거죠. 이 당시죠. 이 구간이에요.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해가지고 밀렸던 쇼크 라인이 대략적으로 15,000불 라인. 여기서 나스닥을 따라서 커플링으로 하락을 한다면 최대 15,000불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왜? 이 코로나 쇼크 이후에 현재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완벽 코로나 쇼크 이후에 동시 폭락을 했고 미국 양적 완화 실행을 하니까 동시 커플링 상승을 했고 양적 완화의 부작용인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인플레이션 발생을 하니까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해서 나스닥과 같이 동시에 쇼크를 맞았고 다시 한번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현재 나스닥은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에 붙어 있다는 거죠.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나스닥이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쇼크에 저점 라인까지 밀어낼 수 있고, 이번에도 커플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비트코인 또한 큰 흐름으로는 어떻게 보면 뭐 대박스권이라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위로 살짝 돌파를 하긴 했지만 큰 흐름상 대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대박스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 쇼크 때 비트코인을 따라서 폭락을 했던 나스닥을 따라서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스닥이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커플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해서 물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여기서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서 이 저항 라인 돌파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도 뭐 추가적으로 상승 이런 식으로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서 상승을 한다면 비트코인 또한 다시 한번 나스닥을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나스닥이 워낙 강한 저항이 걸려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상 닷컴 버블의 고점, 기술적 분석상 닷컴 버블의 고점, 금리 인상의 고점, 조정 들어오고 나서 양적 완화의 고점, 금리 인상을 받고 쇼크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갔지만 이 노란색 추세선 가격이 계속 따라 올라가면서, 이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따라 올라가죠. 여기서 쇼크를 받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이 연결 추세선 상단 저항이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현재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이 월봉상 이 추세선 안에서 마감하게 된다면 사실상 돌파하기는 힘들 거라 보고 있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이 들어온다면 비트코인 또한 다시 한번 커플링으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도 이 코로나 쇼크 이후에 비트코인하고 나스닥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보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완벽한 커플링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전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여기서 빠른 속도로, 워낙 강했던 저항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빠질 거라고 봤었고, 빠른 속도로 빠지게 되면 비트코인이 물론 못 따라 올라왔지만 나스닥이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커플링으로 빠질 거라 봤는데, 나스닥이 여기서 버텨주면서 이 저항 라인에서 버텨주면서 비트코인을 다시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못 따라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이 여기서 횡보를 해주면서 나스닥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한번 말하게 되면 이게 완벽한 지금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3월달 월봉 마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3월달 월봉 마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물론 3월달 월봉이 다시 한번 이 추세선 위로 양봉 마감을 하게 되면 또 상황은 틀려지겠지만, 반대로 이 3월달 월봉이 이 닷컴 버블의 시작점인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현재의 음봉, 월봉으로 마감하게 되면 사실상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더라도 돌파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인 시황이니까 뭐 참고하실 거면 참고를 하시고, 중요한 건 이 당시에도 이 고점 라인에서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고점 라인에서도 뭐 비트코인도 신고가고 나스닥도 신고가 구간이고, 이때 당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해서 유동성 작업을 빨아들여도 비트코인은 이제는 안전자산으로 분리가 돼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지만, 나스닥이 폭락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단기간에 78%가 빠졌다는 거죠. 마이너스 78%. 대략적으로 고점 68,000불 대비 16,000불 라인까지 단기간에 폭락을 했다는 거죠. 누구를 따라서? 나스닥을 따라서 똑같이 폭락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디커플링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나스닥을 따라서 똑같이 커플링으로 폭락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당시죠. 해서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는 조정을 열어둬야 되는 시점이다.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나스닥이 현재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닷컴 버블의 고점, 추세선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상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돌파하기 힘들 거라 보고 있고, 돌파하기 힘들게 되면 워낙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 또한, 어떻게 보면 속도죠. 밀어내는 속도 또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현재 완벽한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비트코인 또한 동시 쇼크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